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유쾌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조는 자신만큼이나 아니 자신보다 더 많은 책을 사랑하는 로리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며 기쁨에 휩싸였죠.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다 둘은 책 이야기에 이르게 되었고, 조는 기쁘게도 로리 역시 자신만큼 책을 좋아하고 심지어 자신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시면 내려와서 저희 책들도 구경하세요.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 걱정할 것 없어요. 로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조는 고개를 젖히며 당당하게 되받아쳤습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로리는 그녀를 대단하다는 듯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할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으실 때 만나면 조금쯤은 겁이 날 텐데 하고 몰래 생각했지요. 온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한여름처럼 화사했습니다. 로리는 조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 멈춰서서 구경하도록 해주며 이 방 저 방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서재에 이르자 조는 특유의 버릇대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손뼉을 치고 깡총깡총 뛰어다녔어요. 사방 벽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고 그림과 조각상들, 그리고 동전이며 진귀한 수집품들로 빼곡한 작은 장식창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안락한 팔걸이 의자들, 기이한 모양의 탁자들, 그리고 청동상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고풍스러운 타일로 장식된 커다란 벽난로였습니다. 와! 정말이지 여기가 천국이군요. 조는 벨벳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지극한 만족감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오도어 로렌스, 도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이어야 마땅해요. 조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덧붙였습니다. 책만으로는 살 수 없는 노릇인걸요. 로리는 반대편 탁자에 걸터 앉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가 더 말하기도 전에 벨이 울렸고 조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에, 할아버지세요. 뭐, 할아버지면 어때요? 아가씨는 아무것도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로리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되받아쳤습니다. 사실 좀 무섭긴 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머니께서 와도 좋다고 하셨고 도련님도 나쁠 건 없을 텐데요. 조는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 훨씬 좋아졌고 정말 고마워요. 다만 저랑 이야기하시느라 아가씨가 지쳤을까봐 걱정돼요. 너무 즐거워서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로리는 고맙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련님,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녀가 말하며 손짓했습니다. 잠시 실례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로리가 말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으니 귀뚜라미처럼 행복한걸요. 조가 대답했습니다. 로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인 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노신사의 훌륭한 초상화 앞에 서 있던 그때 문이 다시 열렸고 조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이제는 저분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입은 좀 딱딱해 보이지만 눈은 참 다정하고 엄청난 고집을 가진 분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만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저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고 조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바로 로렌스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가여운 조는 얼굴이 더 이상 붉어질 수 없을 만큼 빨갛게 달아올랐고 자신이 한 말을 생각하자 심장이 불편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행동이고 나중에 매그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 터였죠. 그래서 조는 어떻게든 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본 조는 덥수룩한 회색 눈썹 아래 살아있는 눈빛이 초상화 속 눈보다 훨씬 더 다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눈에는 장난스러운 반짝임까지 서려 있어 그녀의 두려움을 많이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그 지독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굵은 목소리로 불쑥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가? 응, 별로요, 할아버지. 그리고 나를 내 할아버지만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도 않는군. 전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엄청난 고집을 가졌다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다고. 네, 좋아요, 할아버지. 그 대답은 노신사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조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조의 턱을 들어 얼굴을 진지하게 살펴보신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분의 기백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그분은 훌륭한 분이셨다. 얘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 나는 그분과 친구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조는 그 말에 인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딱 자기다운 상황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내 손주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게야? 응, 다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저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조는 어떻게 방문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 손주가 좀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지. 네, 할아버지. 좀 외로워 보여서요. 젊은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비록 계집아이들이지만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잊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도울 수만 있다면 기쁠 거예요. 조는 도렷하게 말했습니다. 쯧쯧쯧. 그건 그 아이로리가 한 일이다. 그 불쌍한 여인은 어떤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조는 말이 빨라지며 험멜 부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보다 더 부유한 친구들을 통해 그녀를 도와주려 했던 모든 일들을 말이지요. 딱 내 아버지 같은 방식이군. 선행을 베푸는 것이 말이야. 조만간 너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군. 그렇게 전해주렴. 마침 차 마시는 종이 울리는구나. 손주 때문에 일찍 마시지. 자, 일이 내려와서 유스로서 계속 잘 지내보자꾸나. 만약 제가 괜찮으시다면요, 할아버지. 괜찮지 않다면 권하지도 않았다. 로렌스 할아버지는 조에게 예전 방식의 공손함으로 팔짱을 권했습니다. 이걸 보면 매그는 뭐라고 할까? 조는 속으로 생각하며 팔짱을 끼고 끌려가는 동안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눈빛이 즐거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어이, 저 녀석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게야? 할아버지는 갑자기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로리를 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로리는 자신의 무시무시한 할아버지와 조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놀라운 광경에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실 줄 몰랐어요.
로리는 조가 보내는 의기양양한 눈길에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계단을 요란하게 뛰어내려오는 걸 보니 알겠다. 차 마시러 오렴. 이젠 신사답게 행동하고. 로렌스 할아버지는 다정한 손길로 로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앞서 걸어왔습니다. 로리는 그들의 등 뒤에서 재치 넘치는 코믹한 몸짓을 연이어 선보였고 그 덕에 조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요. 할아버지는 차를 4잔이나 마시는 내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금세 오랜 친구처럼 수다를 떠는 두 젊은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썰미를 로리의 변화는 결코 비껴가지 못했죠. 이제 소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쳤으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아이 말이 맞았어. 저 애는 정말 외로운 거였군. 저 꼬마 아가씨들이 내 손주에게 어떤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 지켜봐야겠어. 로렌스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고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의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아이가 된 것처럼 로리를 잘 이해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만약 로렌스 댁 사람들이 조가 말하는 대로 고지식하고 답답한 이들이었다면 조는 절대 이처럼 잘 어울리지 못했을 거예요. 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늘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격이 없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 역시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덕분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조는 이제 가보겠다고 했지만 로리는 보여줄 것이 더 있다며 그녀를 이끌고 온실로 향했습니다. 조를 위해 미리 불이 밝혀져 있던 곳이었죠. 조에게는 그곳이 마치 요정의 정원처럼 보였습니다. 조가 길을 따라 오가며 양옆에 만개한 꽃들, 부드러운 빛, 촉촉하고 달콤한 공기, 그리고 머리 위로 드리워진 멋진 덩굴과 나무들을 만끽하는 동안 새 친구 로리는 두 손 가득 예쁜 꽃들을 잘라냈습니다. 이윽고 꽃다발을 곱게 묶으며 조가 보기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 꽃들을 아가씨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약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꼭 전하시고요. 그들이 응접실로 들어서자 로렌스 할아버지는 벽난로 앞에서 서 계셨지만 조의 시선은 활짝 열려있는 웅장한 피아노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도련님, 피아노 치세요. 조는 공손한 표정으로 로리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가끔요. 로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좀 쳐주세요. 듣고 싶어요. 베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게요. 아가씨가 먼저 치시지 않고요. 치는 법을 몰라요. 배우기에는 너무 멍청해서. 하지만 음악은 정말 좋아해요. 로리는 피아노를 연주했고 조는 해오라기와 티로즈 향기에 코를 푹 파묻은 채 황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리가 놀랍도록 훌륭하게 연주하고 조금도 으스대는 기색이 없었기에 조의 로렌스 도련님에 대한 존경심과 호감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베스가 이 연주를 들었더라면 좋았으련만 조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로리가 완전히 부끄러워할 정도로 칭찬만 쏟아냈고 결국 할아버지가 나서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됐네. 됐어. 아가씨. 사탕이 너무 많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지. 음악 솜씨가 나쁘지는 않지만 나는 그 아이가 더 중요한 일들에서도 잘해주기를 바란다. 가는 길인가? 정말 고맙네. 다시 찾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자네 어머니께 내 안부를 전해주게. 잘 가, 조 박사.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악수를 나누었지만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섰을 때
조는 로리에게 자신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로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제가 연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건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가씨를 모셔다 드릴 수 없어서 존이 함께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고마 아가씨도 아니고 바로 앞이에요. 몸조리 잘해요. 안녕. 네. 하지만 아가씨도 다시 와줄 거죠. 그렇죠. 도련님이 다 나으면 저희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면요. 응, 그럴게. 잘 가, 놀이. 잘 가, 조, 잘 가. 그날 오후, 조의 모험담을 모두 듣고 나니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담장 너머의 저택에 강한 이끌림을 느끼며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 했죠. 마치 부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옛 친구였던 로렌스 할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싶어 하셨고, 매그는 온실 산책을 꿈꿨으며, 베스는 웅장한 피아노를 그리워했고, 에이미는 멋진 그림과 조각상들을 얼른 보고 싶어 했어요. 엄마, 로렌스 할아버지는 왜 오리가 피아노 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호기심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로리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인 아가씨와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다. 아주 자존심 강한 분이었던 할아버지는 그 결혼을 못마땅해 하셨지. 그 여인은 착하고 사랑스럽고 재능 있는 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결혼 후에는 아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단다. 두 분은 로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때 할아버지가 로리를 집으로 데려오신 거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로리가 몸이 그리 튼튼하지 않으니 할아버지는 로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러우신 게지. 로리는 엄마를 닮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데 할아버지는 아마도 로리가 음악가가 되려고 할까봐 걱정하시는 걸 게야. 아무튼 로리의 뛰어난 재능이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던 그 여인을 더 올리게 하니 조의 말처럼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셨던 게지. 세상에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매그가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뭐가 어리석어요. 조가 말했습니다. 원하면 음악가가 되게 해드려야지. 가기 싫어하는 대학에 보내겠다고 평생을 들볶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검은 눈에 예의 바른 태도를 가졌나 봐. 이탈리아 사람들은 늘 멋지잖아. 조금 감상적인 매그가 말했습니다. 근 운이나 태도를 뭘 안다고 그래? 로리 도련님하고 말 한 번 제대로 섞어보지도 않았잖아. 감상적이지 않은 조가 반박했습니다. 파티에서 봤거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니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인 게 확실하잖아. 어머니께 보낸 약에 대한 그 작은 말도 참 멋있었어. 블랑망제를 말씀하신 거겠지. 설마 이 답답한 아이, 당연히 널 말한 거지. 뭘 그리 모르니? 정말이요. 조는 마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난 정말 너 같은 애는 처음 봐.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듣다니. 매그는 마치 그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숙녀처럼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해요. 언니는 좀 진지해져서 내 즐거움을 망치지 말아줘요. 로리는 멋진 아이고 난 그 애가 좋단 말이에요. 칭찬이니 뭐니 하는 그런 감상적인 쓰레기 같은 건 집어치워요. 우리 모두 오리에게 잘해줄 거예요. 엄마가 없잖아요. 저희 집에 와도 괜찮죠. 마미. 물론이란다. 조. 내 작은 친구는 언제든 환영이야. 그리고 매그도 아이들은 가능한 한 오래도록 아이답게 지내야 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난 나 자신을 어린애라고 생각 안 해요. 아직 10대도 아니라고요. 에이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베스는 어떻게 생각해? 난 우리들의 철로 역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베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병에서 벗어나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좁은 문을 통과하고 노력해서 가파른 언덕을 올랐는지 말이야. 어쩌면 저쪽 집, 멋진 물건들로 가득한 그곳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궁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사자들부터 지나가야 하겠지만요. 존은 오히려 그럴 의향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조의 로렌스 저택 보험과 로리의 비밀을 함께 엿봤습니다. 로리와 마치 자매들의 인연은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